국토부 장관이 사업 취소로 당첨자 자격을 잃은 민간 사전 청약에 대해서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지위 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청약 통장 부활 외에는 추가로 지원할 방안이 없다는 내용과 달리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나온 셈입니다. 본 청약 일정이 지연되는 공공분양 사전 청약 현장에 대해서는 지연되는 만큼의 분양가 인상분은 LH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 장관은 최근 국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민간 사전 청약도 공공청약 프로세스에 들어와서 청약을 받았기 때문에 공공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장은 사전 청약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업 재개 시 사전 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고 승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 사전 청약은 공공과 달리 LH로부터 토지를 낙찰받은 민간 사업자들이 건설해서 분양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자가 토지를 구입하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기존 당첨자들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제 방안으로 청약통장 부활과 다른 사업지 중복 청약 허용 정도만 나왔고 그동안 민간 사전 청약이 취소된 사업장은 7곳으로 늘었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 피해자들은 사전 청약 당첨 이후 청약통장 사용이 불가능했고 일반 청약 기회도 박탈당했다며 당첨자 지위 유지가 안 되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H에서 추진하는 공공분양은 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LH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본 청약 지연 기간에 나타난 분양가격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청약에서 공지한 최초 본 청약 예정 날짜에서 실제 본 청약까지 지연된 기간의 인상분을 최종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LH가 부담하는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 비용은 LH가 부담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LH는 본 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분을 별도로 산출할 계획입니다. GS건설이 최근 5년간 하자 판정이 가장 많은 건설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개월 기준으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부가 최근 공동주택 하자 판정 및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6개월마다 하자가 많은 건설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는 5년 누계 기준 GS건설이 1,6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룡건설산업 590건과 대방건설 523건, SM상선 491건 등입니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론 현대엔지니어링 118건과 재현건설산업 92건 순입니다. 하자심사위원회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건 이상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고 올해는 8월까지 3,525건으로 하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은 기능 불량과 들뜸 및 탈락, 균열과 결로, 누수와 오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6개월 하자 판정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포스코 ENC와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서 하자 판정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번 발표부터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도 공개했습니다. 비율로는 8세대에서 71건의 하자가 나온 삼도종합건설이 가장 심각했고 태곡종합건설과 우리PMC 종합건설 순입니다. 또 10평 상위 100위권 건설사 중에서는 삼부토건이 상위 20위에 포함됐고 5년간 하자 판정 비율로 보면 지우종합건설이 2660%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 관련 통계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 11월 중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평지가 많은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신규 공급 주택이 1만 세대에 더 증가할 전망이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수한 입지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서울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2025년까지 신규 주택 8만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신규택지를 대규모로 발표하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며 서울에서도 1만 세대 규모가 공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는 지난 2012년 보금자리 주택 이후 12년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강남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현재 19개 자치구 외곽에 그린벨트가 지정되어 있으며 아파트를 짓기 용이한 평지는 서초구와 강남구에 몰려 있습니다. 과거 그린벨트를 해제한 보금자리 주택도 강남구 세곡동과 수서동, 서초구 우면동과 내곡동 등
강남권 위주로 집중됐습니다. 국토부가 송파구 방이동과 오금동, 마천동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알짜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수요가 많은 강남권이 최적이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송파구 그린벨트는 올림픽 선수촌 및 둔촌 주공과 가깝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 발표를 예고하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이기 직전 유력한 후보 지역 중 하나인 둔촌동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지역 내 그린벨트 거래가 총 67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해당 기간 중 약 60%에 달하는 39건이 강동구 둔촌동에 집중됐습니다. 또 강남구 내곡동과 자곡동, 서초구 우면동 등에서도 그린벨트가 팔렸습니다. 둔촌동 공인중개사는 그린벨트는 300평 이상에 대해 수용이 진행되면 보상금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이 나오기 때문에 후보 지역들의 지분을 매입하는 분위기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강동구 일대에서 그린벨트 토지 쪼개기 거래가 급증하면서 강동구청은 기획부동산 활동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수는 대도시권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강남권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신규택지 지정도 강남권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자 급전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급전 창구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제2금융권에선 서민들이 고금리를 지불하면서 돈을 빌리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 핵심 권역이라는 강남권에서도 집값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노란우산 공제금 납부 금액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고 있으며 해당 대출 금액이 3년 사이에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납부금 내 대출 금액이 2조 3천억 원이었으나 2023년은 무려 7조 2천억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납부금을 연체한 사례도 6만 1,43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민간 중금리 대출에도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액이 작년 대비 1.7배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1조 4,546억 원에서 올해는 2조 4,827억으로 1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신용도 하위 50% 이하인 저신용자 등을 위한 제도로 저축은행업권의 금리 상한이 17%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집값 풍향계로 불리는 강남 3구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고, 일부 단지는 직전 거래가 대비 수억 원씩 떨어졌습니다. 매수세를 찾지 못하면서 매물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 등에서 강남구 한양 1차 전용 49타입이 20억 8천에 거래되면서 기존 거래가 대비 5억 원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또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전용 141타입도 4억 8천만 원 하락한 35억 2천에 거래됐습니다. 아파트값 하락 거래는 서초구와 송파에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삼풍 전용 130타입이 3억 5천만 원 내린 32억 5천에 팔렸고,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84타입도 1억 원 빠진 23억 3천에 거래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집값 하방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와 규제 방안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고, 시장에는 아파트 매물이 역대 최고치 수준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